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온 김소리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기업 평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ESG 관련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ESG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래, 기업 평가는 E 분야, S 분야, G 분야로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세부 영역에서 무엇을 보는지 평가 지표를 알아야지 우리 기업에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권경영과 윤리경영 파트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요. 윤리경영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해요. 윤리경영이라고 하면 제가 아마 우리 이 강의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투명 경영의 초석, 윤리경영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ESG의 G 분야, 부패 방지 분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내에서 정한 규칙하고 그 다음에 회사 외부의 법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계약자들 있잖아요. 계약자들, 우리가 계약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주변 이웃, 이 사람들과의 질서도 우리가 위반하지 않는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윤리경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큰 기업의 윤리경영을 하면은 연말쯤 되면은 윤리경영 선언 또는 무슨 이슈가 있으면은 윤리경영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윤리경영인가 뭔가라는 정말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이게 한마디로 법을 내가 위반하지 않을게요. 첫 번째는 이 뜻이고 두 번째로는 왜 윤리경영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이게 다 기업 평가의 지표, 즉 우리 기업이 평가를 받을 때 전부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윤리경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데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목차는 크게 세 가지 목차로 했어요. 첫 번째는 윤리경영의 필요성, 뭐 다 아시겠죠? 기업 평가 지표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알았어. 기업 평가의 지표가 윤리경영이라면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이게 있고 세 번째는 그래? 그러면은 윤리경영이 지금 문제된 케이스 사례가 어떤 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윤리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경영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윤리경영의 뜻부터 볼게요. 윤리경영이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 또는 규칙을 정해 이를 기업의 임직원이 함께 준수하는 경영활동. 한마디로 기업의 임직원들이 이런 규칙을 외부에 있는 법까지 포함해서 뭐 취업규칙이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규칙을 다 준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경영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리경영은 기업 활동함에 있어서 내 외부의 경제적인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에 더 나아가서 윤리적 책임까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았어.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한 거에 대해서 위배하지 않고 잘 지키기 있어서. 근데 왜 지켜야 돼? 여기가 핵심이죠. 2030년 상장사에 ESG 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는데 제가 ESG와 관련해서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상장사가 아닌 기업들이 왜 ESG를 준비해야 하냐 하는데 S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사 내지는 공급망 관리, 동반성장이라는 이 분야가 있어요. 그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서 우리 상장사들은 협력사가 ESG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는지 그리고 상장사가 우리 협력사들 ESG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지표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상장사의 협력사들이라고 하면은 직접 우리가 상장사의 협력사가 아니더라도 1차, 2차, 3차를 거쳐가지고 쭉쭉쭉쭉 다 상장사와 관계 있고 관계 있으면 다 ESG 지표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으로 저 밑에 원자재, 원생산지 있잖아요. 한마디로 생산 농가까지도 이 ESG가 어느 정도 준수돼야지 지표가 마련된 곳만 우리 상장사가 최종적으로 거래하고 소비자한테 저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윤리경영이라고 하면은 compliance issue라고 해서 영어로 compliance issue라고 하는 거는 법 위배, 규칙 위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compliance issue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특히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투자를 할 때 이걸 고려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돈을 줬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돈이 투자자가 원래는 이걸 잘 경영해서 불려줘라는 뜻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냥 이게 투자금이 기업 내부에서 자기 돈인 줄 알고 돈잔치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말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투자자들한테 중대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고를 내렸어요. ESG 공시 기준으로서 우리가 인권경영뿐만 아니라 윤리경영과 관련해서 보고 지침서를 포함해라 라고 공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장사가 아니라도 정부, 공공기관, 상장사 및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 또 이에 대한 협력사들은 반드시 인권지표, 윤리경영지표를 충족하고 이에 대해서 보고서 내지는 증빙 서류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리경영이 왜 중요한가요? 앞에서도 다 말씀드렸죠. 기업으로 하여금 영리성, 수익성 중심의 이윤추구 행위를 공익성, 사회성과 조화시키는 역할. 자, ESG라는 지표가 왜 들어와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자, 다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이윤만 추구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결과론적으로만 보는 그런 시스템화에서는 다른 주변에 있는 곳들이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종국적으로 우리 기업이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살자라고 할 때는 물론 기업의 영리성을 추구하지만 이와 함께 공익성과 사익성을 추구해야지 다 함께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경영이 필요합니다. 정보 체계가 발달되고 기업과 사회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는 수익성과 성장성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재반 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에서 뭔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빵 터지면은 이미지가 손상되고 그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법적인 대응을 하면은 법률 비용이 들어가죠. 한마디로 이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게끔 사전에 막아보자. 그래서 윤리경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윤리경영의 모습 보면요. 우리 고객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회원이나 주주에 대해서, 협력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임직원에 대해서, 이 임직원에 대한 거는 인권경영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종업체, 그 다음에 국가사에서도 모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기업 내외부 환경에 있는 이 이해관계자들하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서 공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윤리경영의 주요 내용. 그러면 앞에서 윤리경영이 뭐고 필요성이 봤으면은 어떤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윤리경영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건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윤리경영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어봤는데요. 윤리경영의 이해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윤리경영이 뭔지, 그 다음에 윤리경영 관련 규범들 우리 포털 사이트 되게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 우리 각자 어떤 기업 내부에서 역할을 하는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한마디로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밑에 교육도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해서 모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해서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별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을 구축합니다. 여기서 아까 이해관계자 보셨죠? 뭐 고객, 종업원, 주주 및 투자자, 협력회사 등이 있습니다. 윤리 교육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짜야 돼서 뭐 법정 의무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은 윤리 교육과 관련해서 온오프라인에 상당히 교육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청탁금지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제도, 감사제도를 정말 많이 활용을 저희가 하시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부 고발에 대해선 익명성도 보장되고 2차 피해가 안 되도록 이 고발 시스템을 조금 잘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경영 사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게 윤리경영이고 이게 윤리경영에서 위배되는 거다라는 그 사례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윤리경영 선언. 우리가 이제 윤리경영 첫 번째로는 선언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윤리경영과 관련해서 뒤에 보시지만 규정들을 좀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윤리경영 선언에서 이건 공공기관인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윤리 인권경영의 선언
문을 이제 선포하는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도 홍보를 해야지만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면서 사실은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하게 하는 이유가 요거를 우리 이해관계자들에 위한 홍보, 특히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이 회사들은 윤리 경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잘 할 수 있는 게 매스컴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도 게시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윤리 경영 선언문 정말 많이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맞게끔 좀 유사 업종의 선언문을 좀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같이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윤리경영 규정 제가 이제 LG 생활건강 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거의 여기서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는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내용은 고객 존중, 고객에 도움이 되는 가치 창조, 그다음에 고객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내외부의 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 자유 경쟁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규도 준수해야 되고요. 평등한 기회도 보장해야 되고 특히 공정거래, 그쵸?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절차가 정말 마련되고 상호 발전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독과점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나 혼자 있으면 부러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 체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임직원에 대한 기본 윤리, 반부패,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청탁 금지입니다. 즉 기본 윤리, 사명의 완수, 자기 개발, 공정한 직무의 행사, 그 다음에 직무 수행, 그 다음에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를 들 수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 이거는 이제 인권 경영하고 궤를 상당히 같이 하는데요. 인권 존중, 그 다음에 공정한 대우, 창의성을 촉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합리적인 사업 전개, 주주의 이익 보호, 사회 발전의 기여, 그 다음에 환경과 안전 및 보건을 중시해야 합니다. 자, 윤리경영의 모습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상당히 유명한 건데 생각해 볼 사례, 기업의 이제 법 위반과 기업 평가인데 지금 더본코리아가 이거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했는데 더본코리아에서 지금 상당히 원산지에 대한 거짓 표기 혐의로 형사 입건된데 그동안 더본코리아가 갑질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지 이게 위반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본코리아가 사실은 지역 상생을 하기 위해서 원산지와 관련해서 충청도다 어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국내산이 아니라 어디 수입산을 섞었거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쭉 같이 궤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더본코리아가 이 논란이 올해 내내 작년부터 논란이 됐는데 올해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공모가하고 지금 비등비등하다고 할 정도로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올해 20%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백종원 리스크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바로 윤리경영이 문제가 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윤리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예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A사 제조 과정에서 이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인해 사망, 이런 거 SPC 사건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두 번째, H공사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후 수의계약,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아니면 건설사 이런데 뭔가 수의계약인데 내면은 무슨 접대를 받았다 이러면 또 매스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 직원이 ESG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블로그에 해당 업무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즉 우리 직원이 자기의 회사의 업무를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사익을 추구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회사의 재산을 갖고 이제 유용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회사의 지적 재산을 그걸 해주겠다고 홍보성구를 진짜 실제로 신용평가기관에서 직원이 그랬거든요. 홍보성구를 올려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T염전 강제근로에 따라서 우리 신안 앞바다에 태양염전, 태평염전 많이 나와서 미국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죠. 그 다음에 W사 대표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폭행과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듯 가혹행위. 우리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나왔던 거예요. IT 회사에서. 그리고 B사의 성분 및 함량 미표기에 따라 집단소송. 함량 정말 우리 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거에는 원산지나 성분 표시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사람이 먹고 바르는 건데 이게 문제가 돼서
집단 소송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윤리 경영의 문제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윤리 경영 어렵지 않죠? 조금만 생각하면은 규칙이나 법을 지키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고 귀찮고 질서를 따른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느리게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할 때 윤리 경영 실천해 보시면 우리 기업도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요, 아시죠?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를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